경제신문 체크해보겠습니다.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주 찾기의 대가시죠. 리노공업을 네. 소부장주의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소부장 대장주이면서도 배당 쏠쏠하다. 이게 이제 투자 네. 포인트였는데요. 네네. 점검해 주시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사실 현재 주가의 모멘텀이 작용하는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종목을 선택하면은 시간은 여러분 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리노공업은 네이버가 작년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10년간 네이버와 더불어서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준 아주 우량하고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회사가 리노공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소부장 이렇게 또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아주 좋은 기업으로서 주목받을 만한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주가 흐름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투자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좋다라는 관점을 리노공업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제 경제신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 이제 기업 때리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화웨이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9월부터 미국의 정부 허가 없이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못 팔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화웨이 때리기는 있었는데 셋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미국 네. 기술이 25% 미만만 되면 어떻게 해서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것까지 다 차단을 시키는 거고, 네. 다른 해외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해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네네. 한국 반도체 기업한테는 이게 악재인 걸까? 아니면 화웨이가 못 파는 것들, 통신 장비 같은 거 삼성전자 파니까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제 두 가지 고민이 남거든요. 네네. 체크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개인들의 어떤 강력한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왔죠. 예탁 잔고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신용 잔고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조 8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 부분이 또 이렇게 2차가 또 잘 안 되고 격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장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TSMC에 대해서 타겟팅이 되고 있다, 미국에 타겟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웨이, 당연히 이제 화웨이는 중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타겟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변동 요인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그 영향이 좀 미미할 것이다라는 게 주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굉장히 큰 급락이나 이런 부분은 예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전망은 2분기 때는 조금 그러저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2분기 잘 지나면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회복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지켜보자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SK하이닉스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2분기 이후를 보자. 그러면 지금은 좀 접어둘까요? 2분기 이후라 하면은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 실적 발표를 보고 3분기 때의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그 전망에 의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앞으로 향후 어떻더라, 이 컨센서스나 전망이 중요합니다. 나오는 내용들 저희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사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번에는 워런 버핏의 움직임이 좀 변화가 감지돼서요.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지난번에 항공주 대거 손절매했다. 네. 내가 실수했다라고 워런 버핏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3월 말부터 은행주를 대거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골드만삭스 지분 80%를 매각하더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서요. 그 이후로 계속 팔고 JP모건 체이스도 한 3%가량 판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걱정되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도 계속 은행주 사고 항공주 산단 말이에요. 네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워렌 버핏은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워렌 버핏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또 토막토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성향은 가격이 싸고 배당을 준다는 쪽으로 많이 좀 쏠림이 있었고요. 외국인의 주식의 투자의 성향은 성장주,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성장주,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성장주로 입증이 되는 종목에 수급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은행주, 저평가, 배당도 많이 준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주와 더불어서 투자하기에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아질 수도 있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상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그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평가다, 배당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미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크 본드의 본격적인 매입을 통해서 그 리스크가 감소가 됐을 때 우리 시장의 은행주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크본드 언제 매입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도 흐름 놓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거듭난 진단키트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마주라고 하면 그냥 뭐 실적이 안 나와도 진단키트 뭐만 있다더라 하면 다 엮어서 급등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적주라고 하면서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 체크가 들어가고 있고 옥석 가리기에 시장은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시젠과 랩지노믹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 정말 놀라운 실적을 공개했고요. 반면에 EDGC와 수젠텍 등은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파란색 적자 부분이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주가의 방향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2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 장 마감된 이후에 오늘 좀 주목받고 있는 공시 내용은 DNA 링크 50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기업과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진단키트 주목하셔야 됩니다. 진단키트 주목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하에서 주목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올랐었던 종목 말고 후발주 봐야 된다. 바디텍메드 말씀 주셨죠.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좋은 포인트인데 그거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제가 앞서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진단키트 관련주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왔죠.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변동성은 있지만은 물론 이제 그 나머지 종목들 아까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단키트, 랩지노믹스 시즌 주목하셔야 되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텍메드를 말씀드렸는데 바디텍메드는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진단이 아니고요. 혈액을 통해서 면역 진단을 하는 거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한다는 것은 혈액을 통해서 진단한다라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 거고 유전자 분석 기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있어서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정도
그 개발 생산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2분기 때부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텍 매드와 같은 면역 진단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2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그동안 좀 안 좋았죠. 실적이 좀 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진단 키트주 내에서 필요한데요. 그 가운데 탑픽으로 곽영훈 부장의 종목은 바디텍 매드라는 점 기억해 보면서 다음 기사 함께 체크해 보시죠. 유통업계의 왕좌의 게임 그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전통 유통업계 강자 하면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대형 마트점이었는데요. 웬걸요 편의점주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정상에 등극을 했고 1분기 영업이익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특수 분명히 있었고요. 네. 멀리 안 나가고 집 앞에서 편하게 간단하게 쇼핑할 수 있기 때문 그 덕을 봤다라는 측면의 분석이고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이제 말씀 주신 건데 긴급 재난 지원금 수혜 아무래도 편의점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되지만은 뭐 10억 미만의 개인 사업자, 뭐 마트 이런 데서도 사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상공인 가게는 다 돼요. 휴대폰도 살 수 있고 노트북도 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병원도 되나요? 병원도 됩니다.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좀 귀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돈을 큰 돈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GS 리테일이 그 지속적으로 주가는 좋은 거죠. 1분기 실적도 좋았죠. 당연히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2분기 실적도 좋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목하셔야 된다. 제가 앞전에 그 탑픽 종목, 대장주를 좀 말씀드렸죠. CJ 제일제당, 예, 음식료 쪽도 더불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어쨌건 유통주, GS 리테일, 자 BGF 리테일 2분기 실적은 좀 약하지만은 그 후에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게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과거에 BGF 리테일이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BGF와 BGF 리테일 이렇게 회사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업황적인 분위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두 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가능성이 근본에 대단히 높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BGF 리테일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의점주 두 종목은 다 괜찮다. 관심, 지속,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수급 특징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이 시각 현재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일단은 강력한 맥이나 수급이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기 사고 있고요. 성장주 대표주인 카카오도 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동진 세미캠 등등의 종목, 뭐 바이오나 소부장 관련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체크해 볼까요? 네, 그 외국인 코스닥 종목 중에서 누트리가 되게 흐름이 좋죠. 요것만 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가 예, 에버콜라겐. 예. 에버콜라겐이 주목을 받고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트리 대단히 흐름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대단히 좀 좋습니다만은 지주사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주가의 흐름은 반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알테오점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바이오 시밀러 개념으로 해서 주목받고 있다. 올해도 주목받는다고 말씀을 좀 그 정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흐름이 나머지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MLCC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뭐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언택트 관련주의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 네이버죠.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겠죠. 자,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실적이 좋죠, 그죠? 실적이 좋고 아무래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료
종목 중 CJ제일제당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 탄력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인가요? 네, 예. 네. 그 삼양식품 당연히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삼성전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갈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뭐 계속 뭐 2분기 지나서 3분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개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받침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한데 이 수급이 조금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9월 달이겠죠. 9월 15일이겠죠. 공매도 조치가 제한이 이제, 풀렸을 때 예, 예. 개인 수급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뭐 재점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 잘 넘어가고 미국이 어떤 그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성 면을 더 성장적인 면을 더 주목한다면 개인 수급이 무너질 때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 삼성전자는 그때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봐야겠네요. 네, 자, 네.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카카오 겹치고요. 오늘 CJ 담습니다. 특징적이네요. 호텔신라, 대한항공 등등의 종목. 코스닥 쪽에서는 랩지노믹스 오늘도 진단 키트주 담고 있습니다. 바디텍 매드, 세와 PNC 등등의 종목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